중국이 한국의 김치를 뺏으려다 실패하자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김치에 대해 비하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그런데 왜 중국은 그것을 빼앗으려 하냐고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9일 환구시보는 랴오닝 사회과학원 수석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인들의 눈에는 단순한 반찬인 김치가 한국인들의 눈에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며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자 서 교수는 지난 12일 SNS에서 그런데 왜 단순한 반찬을 중국은 빼앗으려 할까요? 라고 묻고는 한국인들은 최소한 다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훔치려 들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의 보도는 최근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 한국 김치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과 관련 있다고 서 교수는 분석하였는데요. 국내 매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산 김치 수요가 증가한 데다 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고 이에 대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이 지적한 위생 문제는 지난해 3월 논란이 됐던 한 중국 남성이 옷을 벗고 수조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알몸김치 동영상을 말하죠. 환구시보는 지금껏 한중 양국이 김치 문제로 대립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서경덕 교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례로 들기도 했는데요. 서 교수가 2020년 12월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부분을 지적한 뒤 항의와 함께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바이두 백과사전에 왜곡된 문장을 바르게 수정하기 위해 항해 메일과 김치 관련 자료집을 보냈고 몇 시간 뒤 이 문장은 사라졌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바이두는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다른 왜곡된 문장을 삽입했고 지금까지 김치에 대한 정보를 누리꾼들이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로 막아놨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서 교수는 이는 역사적, 문화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니 제대로 된 대응은 못하고 회피한 것으로 그야말로 자신감이 결여된 조치였다. 이런 상황은 환구시보에서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 바이두의 조치가 창피하긴 했나 보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앞으로 김치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감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고 부디 김치의 역사적 문화적 팩트를 정확히 조사한 뒤 기사화하길 바란다. 언론의 생명은 팩트체크 아닌가요? 라고 비판하였죠. 한편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장 신뢰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큰 국가로 미국을 꼽힌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가장 불신하는 국가로 선정되었는데요. 지난 1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브리프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게재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태국, 베트남 등 주요국 20개국에 대한 호감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71.6%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을 꼽아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3%, 6.8%로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19위, 20위를 기록해 한국인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로 꼽혔죠.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응한 한알령과 최근 김치, 아리랑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문화 동북 공정의 영향으로 반감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를 묻는 말에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미국을 꼽아 69.2%에 달했는데요. 중국은 6.9%, 북한은 6.5%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은 1.1%에 그쳐 북한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죠. 한국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국가에서도 미국은 68.2%로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9.6%, 일본 3.1%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묻는 항목에서도 67.0%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각각 8.4%, 7.4%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소는 20개 주요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여주는 감정 온도를 0도와 100도 사이에서 고르도록 했는데 미국이 65.9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에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 35.8도로 18위, 북한 33.8도로 19위, 일본 33.6도로 2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중 경쟁에서 패권을 잡을 국가를 묻는 말에는 53.7%가 미국을, 11.5%가 중국을 꼽아 중국의 미국 패권 도전에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 반도체 경쟁 등 아시아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두고 협력할 나라에서도 응답자의 67.5%가 미국을 꼽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김용호 아시아 브리프 편집위원장은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에 대응한 한알령 등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반감도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신뢰도와 협력 관계 등 모든 지표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죠.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놀랍다.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들이 있다. 지난 12일 미국 모더나의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랭거 MIT 석좌 교수는 한국바이오협회가 마련한 신년 특집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바이오 창업의 신으로도 불리는 랭거 교수는 모더나의 창립 멤버인데요. 지금까지 40여 개가 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을 창업했거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랭거 교수는 모더나의 성공 요인은 훌륭한 과학, 리더십 플랫폼 기술이다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선 과학자뿐 아니라 훌륭한 경영진이 필요하다.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적인 기획을 짜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할 젊은 경영인이 있어야 한다. 또 같은 과학 약물 전달 체계,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 mRNA를 백신과 희귀질환 치료제로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죠. 한국의 바이오 기업은 초기 단계지만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그는 몇몇 한국 바이오 기업의 자문을 맡고 있는데 한국의 과학 발전이 놀라웠다. 최첨단 기술을 갖고 희귀질환,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훌륭한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모더나의 성공으로 미국에서 매주 mRNA 기업이 설립되듯 한국의 연구 성과가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미국에서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글로벌 도약을 위해선 실패에 관대한 투자 문화와 대학 연구기관의 투자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랭거 교수는 한국 기업이 도약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접근과 인내심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은 모두 한 번 이상 실패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문화만 있다면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였죠. 코로나 백신으로 첫 상용화된 mRNA 기술은 향후 다양한 질환 치료제 백신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랭거 교수는 mRNA로 심장질환, 암, 희귀질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방향은 무한하다. 모더나는 독감 등 호흡기 질환 백신, 종양을 표적할 수 있는 맞춤형 항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